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이 유럽연합, 중국과 영국 두 나라와 동시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게 중국과는 신장 관계 때문에 그리고 영국과는 백신 수출 중단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 유럽연합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요즘 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유럽이 참 민감한 것이 인권 문제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아서 네. 빨리 향상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최근에 폭발했습니다. 그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그 소수민족 탄압한다라는 그런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 거기에 드디어 이제 제재를 가했더라고요. 신장에 있는 위구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등 6개국에 관리한 10몇 명을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네. 거기에 중국 공무원이 한 4명하고 중국의 정부 기관이 한 곳이 포함됐거든요. 여기에 초강력 반발하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 우리 중국도 경제 제재를 하겠다. 근데 2배 이상 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그러면서 발표한 성명을 보니까 네. 나름대로는 또 많이 또 준비를 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집단 학살 주장을 하는 유럽의 주장은 너무나 정치적인 목적이다. 이거는 너무 그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비꼬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장 지역의 인구가 최근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신장 지역에 1,200명 이상 방문했는데 그 수치도 알고 있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대표단을 신장을 방문한다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사실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요. 예. 그 인권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실은 출범의 이유가 사실 인권이었거든요. 예. 인권이었거든요. 그 과거에 독일 통일되기 전에 서독이 우리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서독 청년층은 왜 우리가 동독하고 통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반발이나 어떤 그런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르는 것이 동독 지역의 청년들의 인권을 봐라. 그 인권에 대해서 서독 청년들은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그 통일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인권에 너무 민감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거기 화풀이를 영국한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EU에 탈퇴한 영국에서 EU가 너무나 그 해외에 대해서 외국에 대해서 특히 또 개도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준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백신을 외국으로 수출한 것이 한 4천만 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그중에 한 1,000만 분 이상이 영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EU보다 4배 이상 훨씬 더 높다. EU의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8%, 10% 미만이거든요. 네네.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38%, 40% 가까이 됩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EU의 백신 수출 덕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EU에 낮은 이유를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백신 회사들이 영국에 먼저 백신을 납품하고 이후로는 백신을 너무 늦게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깃이 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의 아스트라하고 영국의 제네카 두 회사가 합병한 거니까 제가 그때 그 유럽에 유학 중이었는데 90년대 후반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제약회사하고 영국의 유명한 제약회사인 제네카하고 합병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이 영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라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제약 업체들이 유럽으로 백신을 물건을 먼저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에 먼저 다 공급하고 난 다음에 유럽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백신 공급률이 접종률이 너무 낮다라는 그런 불만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부작용 많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흔들리고 말이야.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걸 아셔야지. 좀 그러니까. 갸우뚱하는데 뭐 이렇게 혈전도 비슷하게 생긴다는데 네. 왜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만 뭐라고 하나. 요런 저 배경이 있다. 예. 예, 살짝 알려드렸고. 다음은 이제 테슬라 이 회사 소식인데 자율주행차 사고도 있었고 주가 급락이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공무원 테슬라 사용 금지해라 이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소식은 테슬라 입장에 상당히 쇼킹할 겁니다. 네. 테슬라가 가장 신경 쓴 것이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테슬라가요 연간 한 50만 대 정도 전기차를 판매하거든요. 네. 그중에 중국 시장으로 파는 것이 한 15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25% 정도는 넘는 네, 4분의 1 네. 넘는 시장이잖아요. 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시장인데 중국 정부가 최근에 테슬라 전기 자동차 절대 사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테슬라가 전기차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 안보에 상당히 위협을 네.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를 보면요. 차량을 보면은 이 서라운드 카메라 있잖아요. 예. 네. 8개나 달려 있고요. 초음파 센서 같은 것도 10개 넘게 달려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 조종 시스템 레이더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공무원이나 중국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이 테슬라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이렇게 예. 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민간에게까지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군인하고 공무원 그리고 항공 관련한 그런 산업 분야 민감한 그런 분야는 테슬라 전기차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금지령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 중국 정부의 사용 금지령도 상당히 타격이지만은 최근에 너무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빠졌죠, 주가가. 주가도 $900 정도 했었잖아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근에 $540로 너무 급락했고요. 점유율도 살펴봤더니만 점유율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사실 전기차 점유율이 한 80% 넘었거든요. 그렇죠. 최근 60%대로 하락했더라고요. 유럽도 사실은 거의 인기 좋았거든요. 30% 40%까지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유럽 전기차 시장을 보니까 테슬라 점유율이 한 10%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에서 공무원들 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민간 기업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하죠. 야, 이 테슬라가 또 악재가 하나 더 늘었네요. 이번에는 유니클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1순위 기업으로 네. 되면서 이제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히긴 했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의류 회사 1위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 비결이 AI 덕분이라고요? 좀 의외더라고요. 예. 의외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매출이 한 50% 가까이 급감했거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그 의류 회사 중에서는 AI 또는 디지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선도적인 어떤 그런 주자로 발돋움했더라고요.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회사가 패스트 리테일링인데 지난달에 원래 그 의류 판매 회사로는 스페인의 자라 있잖아요. 예.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게 원래 세계 1위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제치고 1위로 등극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엔이 넘습니다. 10조 엔이 넘으면 우리 돈으로 한 110조 원이 넘잖아요. 네. 자라가 110조 원, 유니클로가 115조 원입니다. 네. 지난달에 역전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100배 가까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일본 증시를 보더라도 시가총액 순위가 6위입니다. 일본의 2위 의류 업체가 와코루더라고요. 와코루보다 한 70배 가까이나 더 큰 회사입니다.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근데 그 성공 비결을 봤더니만 사실 코로나 덕분이다. 코로나 재택의 온라인 쇼핑에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변신의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온라인 비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디지털 정보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 유니클로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만 스스로 자기들이 의류 판매업자가 아니라 정보 제조 소매업자로 스스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 상품에 옷 하나 파는데 전 상품에 그 IC 태그를 다 부착해가지고 뭐가 어떤 게 인기를 끌느냐, 어떤 의류 브랜드가 인기가 없느냐, 어떤 디자인이 인기가 없느냐 이런 것까지 다 그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가지고 판매하고 또 구글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인공지능 AI
활용을 해가지고 생산 체계를 다 바꾼 거예요. 예, 예. 자동화시키고.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한 20% 가까이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다 그런 변신의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2,300개 매장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한국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이 네. 그렇죠. 200개 매장에서 한 지금 한 140개 매장이 있는 걸로 아침에 내가 조사를 네. 해봤거든요. 중국은 계속해서 매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음. 790개 매장까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다. 이게 참 이게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 근데 옷을 사 입었는데 그 정보를 다 가져간다니까 왠지 무서운데.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이래가지고 또 금지 공무원들 다 사지 마라 이랬는데 유니클로도 이게 AI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도 일본 얘기인데 그러네. 이번에는 네. 저 올림픽 강행을 한대요. 근데 외국인 관중 없이 이제 올림픽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스가 총리가 상당히 어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원래 외국인 관광객이 중요하잖아요. 올림픽 그렇죠, 하면. 네. 중요하죠. 예. 아무리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티켓도 많이 팔았습니다. 해외에 판매된 티켓만 해도 지금 미리 판매한 티켓만 하더라도 60만 장이 넘거든요. 네. 이거 대부분 다 환불 조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티켓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권도 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숙박도 호텔도 팔잖아요. 이까지 다 연계해서 파는 거거든요. 이걸 다 환불 조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손실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이 되느냐?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1조 6천억 엔 정도로 잡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17조 원 정도 되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거 큰 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객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참가 선수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15,0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계자라든지 취재진 이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하려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광객은 차단시키지만은 이런 선수단하고 관계자들이 오면은 최소한 수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올림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받아들여 가지고 집단 감염이 된다거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광객만 차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가 정부에 너무나 큰 타격을 혹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또 긴급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일본 국내의 여론은 이렇게 하지 마라. 올림픽 이렇게까지 무리해서라도 할 필요 없다라는 반대 여론이 49%. 해외 여론도 조사를 했대요. 일본 언론에서요. 미국은 국민은 70%가 반대하고 태국 국민은 95%가 반대하고 한국 국민은 94%가 반대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일본 언론에서 대서특필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것만 준비하고 기다릴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한번 참관해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뭐 음식도 후쿠시마산 뭐 식재료 쓴 것만 뭐라 하고 이러니까는 참 선수들 건강이 걱정이 되긴 참 됩니다. 예. 다음은 지금 뭐 큰 문제지.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 총 8명 사망한 애틀랜타 총기 참사 이제 한 여성 4명 신원이 공개됐다고요? 예, 신원을 공개하더라고요. 예. 애틀랜타 경찰에서 정확하게 이 사망자들의 신원과 어떤 부검을 위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8명 사망했는데 그중에 4분이 한인 여성으로 네. 공개를 했습니다. 네, 네. 영문명하고 연령하고 국적하고 자세한 정보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74세 박모 씨, 69세 김모 씨, 63세 윤모 씨 이런 식으로 다 4명의 네. 신원을 밝혔거든요. 근데 대부분 네 분이 다 영주권자 아니면 시민권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8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중에 한인 4명을 포함해서 아시아계 여성이 6명입니다. 예, 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진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자세히 또 미국 언론을 살펴봤더니만 아시아계 미국인을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정말 지지한다. 이런 일이 있지만 아시아계 미국인 힘내라라는 그런 지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열렸습니다. 예. 애틀랜타도 열렸고 당연히 피츠버거, 샌프란시스코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 지지 집회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살펴봐야 되죠.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이런 폭력 이런 거는 미국의 너무나 오래된 추악한 독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추악한 독이다라고 2번을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설하기 전에 아시아계 미국인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차별받고 있고 얼마나 힘든지 실태까지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이 아틀란타 총격범에 대해서 나쁜 날이다, 배드데이 해가지고 그 조사하는 경찰이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 이 또한 혐오적인 발언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